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의 백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저지를 위한 그 장외 투쟁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만 어제 여야 3당이 개헌안 협상에 합의하며 답보 상태이던 정치권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고 농업과 철강은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협상력,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지켜봤는지 지난해 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 교체를 요구했던 분이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잠시 후 2부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 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나쁨을 유지할 전망인데요. 미세먼지의 습격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 해조류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아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썰들 참으로 많은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3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3월 27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승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네. 아니다. 다른 북한 측 고위 관계자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죠?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한데요. 곧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동아일보와 블룸버그 등 외신 등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26일 그러니까 어제죠.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회동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나 적어도 그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네. 중국의 모든 의전이 정상급으로 이뤄진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됐습니다. 실제 어제 오후에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문 쪽에 주중 북한 대사관 차량들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오후 8시 반경에는 국빈이 주로 묵는 갸오위타이 동문으로 한 20여 대의 검은색 차량 행렬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어제 중국 외교부는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상황이 파악된 게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 아침 6시에 그 세계일보는 단독을 달고 보도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 중국을 방문한 것 같다면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가 이렇게 그 단독으로 보도한 거, 그 취재원이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소식통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식통으로? 네, 보통 이제 외교가에서는 주로 소식통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정부 소식통이네요. 네. 세계일보에서 인용한 것은. 그러면은 이제 세계일보가 누군가로부터 네. 정부 고위급 특히 이제 국정원이나 네네. 아니면은 뭐 외교부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 좀 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면 청와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외교 관련해서 기사 읽으실 때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는 경우 있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는 맞습니다. 거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 내지는 뭐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역시 지금 뭐 3월, 4월, 5월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네. 근데 그동안 그러니까 중국 쪽 시진핑이 네. 김정은을 중국에 좀 오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중국이 사실은 김정은이 사실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원 시사 칼럼니스트가 지금 뭐 북한 관련해서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주 뭐 다이나믹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겠어요? 네,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오늘부터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기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말 그대로 전격적인 합의였는데요. 일단 개헌안에 손도 안 댈 것 같은 야당이 일단 논의는 하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 개헌안 혹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 압박으로 작용한 듯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개헌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협상 의제는 주로 4가지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투표 시기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경에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도 합의했는데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은 듣기로 했다고 하죠. 네.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이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데자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검찰은 옥중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미 12시경쯤에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별도의 발표문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항의 표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어쨌든 겉으로는 항의 표시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동시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전 대통령 그런데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는데 네. 감옥에서 어떻게 페이스북을 썼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대신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어제 낮 12시 46분경에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비록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저희가 전해받아서 지금 올리는 글입니다. 이런 소개는 좀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건 좀 정확히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안 쓴 건 안 쓴 거잖아요. 네. 가족들이 대신 올렸을 수 있죠. 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안 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었죠. 그래서 법원은 신문 기일을 이틀 뒤인 28일 그러니까 내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네. 안 전 지사 측은 영장심사를 1시간 20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피의자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감을 참회하려는 안 전 지사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역시 불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항의 차원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본인은 참회하고 있기 때문에 불출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이후에 신문해야 된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신문 일정을 재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전에는 뭐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안 나가겠다고 하면 이제 없이 했었는데 말이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사례에서 보듯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결정은 제가 조금 전 읽어드린 형사소송법의 어떤 취지를 그대로 좀 살리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취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양자 간에 이 유명 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보가 좋지 않은 어떤 선례, 관례를 남길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법원의 네. 어떤 우려감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자, 경찰을 향해서 이 징계는 몽둥이가 약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경찰을 자극했던 이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까?
네, 갑자기 바꿨습니다. 제1야당 대표나 또 대변인이나 말하는 수준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제원 수석 대변인 경찰을 미친 개에 비유하면서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비유를 한 발언이 나온 게 지난 22일이었습니다.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이었던 경찰을 향한 비판이었는데 홍준표 대표도 그 다음 날 페북을 통해서 거들었습니다. 이 사냥개 피하려다 미친 개 만난다고 비유하면서 법조계에서 경찰에 독립적인 영장 청구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극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본인한테 전하기도 했다는 취재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는 밤낮으로 수고하는 일선 경찰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자세를 낮췄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백지화 역시 원내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원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개헌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먼저 그 취임 100일 맞은 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죠? 예, 그런데 그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들깨라는 별명을 좋아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 이 들깨라는 표현을 쓰셨는지요? 저 자신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1980년대 초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런 사막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물이 들깨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들깨를 보면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있는 동물이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저 자신도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저 처지와 함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들깨를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봤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생활의 모토죠. 그런 처절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 웰빙 정당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자유한국당의 그 체질을 들깨처럼 그 야성이 강한 이런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런 측면에서 뭐 썼던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좀 개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옵니다. 좀 전에도 방송에서 우리 장제원 대변인이 이제 발언한 게 경찰들을 좀 많이 자극을 했잖아요. 네. 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도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울산경찰청에 이렇게 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상당히 정치 공작적인 정치 경찰의 일면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마치 경찰 전체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준 내용처럼 이게 본말이 전도돼 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이죠.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보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경찰이 모든 사건의 그 1차 수사권과 그 정결권을 갖고 성취 전에 검사의 그 수사 지휘도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는데. 자,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청와대 입장의 일부가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헌정특위 사법개혁 특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건 오랜 지금 현재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 논의에 또 상당히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국회 개헌 협상의 가장 핵심은 이 국가 권력 구조 개편과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권력 기관
개혁 문제죠. 개혁 그리고 뭐 개헌 투표시 4개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도 이제 어떤 안은 갖고는 있지만 차후에 계속 그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예. 어제 이거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태도나 절차 그리고 개헌안의 내용 모두가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네. 대통령께서 이 개헌을 얼마나 우습고 가볍게 생각했으면 이 발의를 갖다가 대선방 중에 이렇게 전자결제로 설명하겠습니까? 네. 또한 발의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를 위반한 위헌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니까 이게 부랴부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은 그걸 40여 분 만에 졸속을 넘어서서 이거는 한마디로 개헌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죠. 네. 내용 역시도 문제점을 다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국민 뜻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 2018년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 개헌의 핵심은 뭡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단을 끊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자 독식의 이 권력 구조는 항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제왕적 권력은 한마디로 국민들 편을 가리고 국가의 갈등을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한마디로 권력으로서 이제는 이 권력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체질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핵심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이 대통령 개헌 발의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지금 본질이. 네. 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핵심을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어제 네. 저희가 그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박범계 의원 이제 불러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 총리 선출이나 혹은 뭐 추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원한다. 그 네. 권한을 국회에 분산해서 만약 이렇게 그 내각제적 요소가 강화가 되면 대통령과 이제 사사건건 이 국무총리가 맞서는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되는데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 그 권한을 국회에 분산해서 아무튼 이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갈등을 빚는 이런 상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의원이 어제 그런 마치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면은 이게 악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네.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각제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가장 좋은 권력 구조는 내각제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네. 본인의 입장이 내각제로 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이번 개헌의 핵심은 이걸 좀 분산시켜보자는 겁니다. 네. 그 대안이 자유한국당은 이 책임 총리제예요. 이 책임 총리 하자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늘 입에 달고 계시던 거예요. 야권 시절에. 네. 저희 자유한국당이 언제 내각제 하자고 들고 나왔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해서 가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권한으로서 이렇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발의된 내용을 보니까 국가 원수라는 단어 하나 뺐다고 권력이 분산되는 겁니까? 네. 또한 법률안을 발의할 때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했다는 게 이게 권력 분산입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면 여당 의원 10명이 아니라 100명 아니 전부 다 동원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또 지방분권이 이번 2018년 6.13 개헌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촛불에서 드러난 그 민심은 지방분권 하자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다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단을 종식시키자고 외친 거지 언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절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네. 개헌을 하지 말자면 차라리 안 하면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식의 개헌을 내가지고 이렇게
개헌쇼를 벌리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그동안 여당 빼고 그 사당끼리 좀 개헌 협의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 해왔는데 어제 이 민주당, 한국당, 그 바른미래당 이 3당 협의체에 대해서 그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일정이 예. 좀 바뀌었나요? 3당 합의체가 전격 합의를 했던 게 아니고요. 네. 국회는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네, 헌정특위가 좀 구성돼 있죠. 헌정특위라는 네. 게 지금 가동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원내대표들이 지금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국회 헌정특위의 이 논의를 더욱더 한마디로 빠르게 진행되고 좀 네. 속도를 내면서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물줄기를, 큰 가닥을 잡아주자. 네.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하고 협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협의체에 대한 합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청와대 쪽에서는 5월 24일, 25일경까지 만약 그 국회 합의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합의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제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확인을 했어요. 네.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만드는 게 가장 더 중요하고 그게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면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16의석만 가지고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개헌안은 이건 무리한 안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의 국민의 뜻을 받들은 국민 개헌안을 만들려면은 민주당 개헌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제 확인을 하니까 자기네들 민주당 개헌안은 없대요. 대통령 개헌안 이 자체가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란 겁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은 뭐 서로 좀 양보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소홀될 수가 없습니다. 즉 네. 국회에서 수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행식적인 국회에서 개헌 논의하자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 간제 개헌안을 내면은 국회가 개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 왜? 네, 알겠습니다. 집권당 민주당이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이 가이드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있고 이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 된다. 그 타협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좀 타협안이나 좀 일정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이 제왕적 대통령 폐단을 종식하고 성자 독식의 이 절대적 권력을 이걸 분산시키는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의 근간이 국회에서 헌법적 뒷받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네. 저희들이 기존의 자유한국당 입장에 절대 경도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개헌이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정치적 합의를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국무총리 이제 선출제를 국회 선출하는 선출제를 얘기했는데 네. 국무총리 추천제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자,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 장애투쟁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애투쟁 여전히 뭐 좀 가능한 카드인가요? 원내대표인 저는 국회에서 이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내 개헌 협상에 저는 주력하고요. 네. 다만 우리 당은 지금 현재 이 문재인의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이 간제 개헌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국민적 여론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한마디로 뭐 언론에서는 장애투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다 예. 못해서 좀 섭섭합니다. 다음에 또 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이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이렇게 그 네 가지 쟁점 사항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끼지 못한 두 당이 있죠. 바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입니다. 현재 그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리 탐탁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일단 3당 교섭단체끼리만 개문 발차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개헌 문제가 국회 운영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국가의 중대 사이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네. 점에서 원내 정당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일부 정당을 배제하고 그것이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교섭단체들끼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개헌의 중대사에 걸맞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당이 지금 네, 그 평화당과 정의당이 이제 그 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곧 이루어질 때니까 그때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의 기준이 교섭단체끼리만 논의해야 되냐 아니어야 되냐 이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외에 교섭단체가 되어서 거기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문제는 원내 정당들이 모두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야당 그 4당 협의체 구성을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네네. 이제 원내 3당만 이렇게 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약간의 배신감 같은 거 느끼시나요? 아니, 배신감이라는 건 없고요. 저는 사당끼리 만나자 그 테이블을 함께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네. 좀 불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반대를 위한 테이블에 야당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애초에 동의하지 않았었고요. 네. 애초부터 저희들은 5당이 협상 테이블을 갖고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당이 이렇게 나가니 이거를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공동교섭단체 언제쯤 구성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오래 끌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네.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루어서 정의당은 또 차기 전국위원회 이걸 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월 그 국회 개헌 이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자면 미리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며칠 전에 공고가 됐나요? 저희들이 일단 그 4월 국회 이전에 네. 전국위원회를 수집한다는 예고를 미리 좀 해놓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날짜는 최종적으로 협상 결과를 보고 공지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지금 한 두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 좀 진전이 없었습니까? 네, 아직 크게는 이제 등록 원내대표를 누가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나 그다음에 명칭 문제 몇 가지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협상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고
다른 어떤 정당 간의 협상에 비해서 큰 어떤 무리나 쟁점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오히려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20석 안정 의석을 이제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섭단체를 그렇죠. 구성했다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교섭단체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14석, 6석 플러스 그다음에 현재 네.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용호 의원님이 이제 참여를 하실 거라고 그렇죠. 민평당 쪽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이 일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얼마 전에 이용호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평화당 안에서 지방선거에 출마자가 생기게 된다면 이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쪽에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확실한 담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공들여서 구성을 한 걸 좀 다른 변수로 그러게요.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참 이렇게 면목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 뭐 다른 분도 참여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 이외에 좀 참여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지금은 네. 확실하게 어떤 안정적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는 것이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명칭 문제나 누가 원내대표를 먼저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교섭단체 구성 이후에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시죠? 네네. 네. 이 개헌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공은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온 셈인데 그러나 그 여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특히 이제 그 권력 구조 문제 여당은 이제 네. 그 대통령 중심제 4년 연임제 이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래서는 뭐 안 된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곤란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여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여당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굉장히 크고 대통령제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국회 신뢰도를 높여야 대통령제 이외의 것들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선거제도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합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냐 아니면 한편에서 야당이 얘기하는 총리 추천제냐 총리 선출제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제냐 총리 임명제냐 이렇게로 구분을 할 때는 총리 임명제가 대통령제의 대체제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정의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제의 보완제로서의 총리 추천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제와 임명제는 상당히 그 결이 다르고 임명제는 내각제나 위원집정부제와 같이 내각 임명 권한까지 총리가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체제라고 볼 수 있고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 합의를 좀 이뤄낼 수 있으려면 대통령제의 보완제로서 총리 추천제 즉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러한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한다면 이 여야 사이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간극을 좀 하나로 합쳐내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이 개헌을 반드시 이번에 좀 성사시켜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리 추천제는 총리 지명제나 혹은 총리 임명제와는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간략하게 이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미 FTA 이제 개정 협상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계속했더라면 그 쪽박을 찰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항을 다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일컬었던 투자자 국가 제도라든지 레치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답을 다 가지고 오고 오히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픽업 트럭 관세 폐지를 2040년까지 유예했다던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 차량을 5만 대까지 수입을 하도록 했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시켰다든가 지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다 수용을 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협상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의해서 이것이 개시가 됐는데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좀 다 들어준 그런 나쁜 선례를 좀 안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미국의 무역 구제 조치나 그 한미 FTA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저는 협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